일단 오늘 NXT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나 한미반도체 갈수록 애프터장에서 더 상승폭을 좀 늘려가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실적은 어제 나왔잖아요. 네.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실적 공시를 냈는데 어제 시장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오전에 그쵸. 굉장히 롤러코스터 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오후에 좀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사실. 2분기 연결 매출이 2,511억,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9, 거의 한 40%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1,303억 해서 전년비 51% 증가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하는 당시에는 좀 주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IBM CEO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보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고객들 서버, 그러니까 IBM CEO가 뭐라고 했냐면 고객들이 IBM의 고객들이 이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메모리 확보 때문에 설비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실 간밤에 주가가 좀 좋지 못했어요. 미국 주식들이.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는 계속 이게 업황이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제 방증 때문에 이제 강세 흐름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클린스파크라고 이 채굴 업체였어요.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는데 AI 데이터 센터로의 변신, 전환 이런 부분을 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66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컴퓨팅 자원이 얼마 전에 그 메타의 남는 컴퓨팅 자원 이런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좀 좋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커버그가 확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남는 컴퓨팅 자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네비우스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기업일 텐데요. 알죠. 예, 네. 이 인프라 구축 요 주된 사업을 가지고 있는 네비우스잖아요. 그래서 네비우스에서 리플렉션 AI 하고요. 또 1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곡차곡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오늘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 사실 이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쐐기를 박은 것이 또 바클레이즈의 SK 하이닉스 ADR 투자 의견 전환을 하면서 330달러로 이제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거의 뭐 쐐기를 박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이 사실은 길어요. 사실 바클레이즈의 이제 투자 의견 상향의 논리, 배경, 근거 이런 부분을 좀 알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소통하는 공간에서 이런 부분을 다 자세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오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AI 반도체에서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포심을 조장하는 쪽과 현실적으로 좀 긍정적인 업황을 계속 확인시켜주는 쪽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은 중심을 딱 잡고 가격 대응을 잘 해가시면은 눌림목 대응을 잘 해가시면은 하반기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목표가를 전일 종가 대비해서 뭐 110% 이상 높여 잡았잖아요. 한마디로 앞으로 주가가 2배 이상 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상당히 좀 우리 메모리단에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됐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친구 궁금했어요. HLB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도전에서 일부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이게 완전히 또 통과는 아닌 거죠, 아직? 네, 맞습니다. HLB 이제 보유하신 주주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또 이제 이런 큰 폭의 하락과 또 이제 급반등하는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에 또 선호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주식 투자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HLB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좀 긴 흐름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가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올해 1월입니다. 올해만 놓고 볼게요. 올해만 놓고 보면 올해 1월에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됐었던 이 1월 가남 1차 치료제 재승인 서류 제출.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후에 이제 리보세날이 이 미국 FDA 본심사 돌입 속에 클래스 2 이 판정 분류 소식에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실 이제 신약 개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언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하이 리스크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도 250억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 CB 발행하고 또 진양곤 의장의 간암, 또 담관암, 그 신약 FDA 허가 임박했다라는 코멘트. 이런 부분이 투자자를 또 자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옮겨오신 김태환 회장의 또 삼성에서의 못다한 꿈을 HLB에서 이루겠다 이런 의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월 달에 주가 급등세를 이끌어냈어요. 하지만 또 이제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6월 달에 점 하한가를 2번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네. 점 하한가를 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안 서류 또 인증 이런 부분들에 이제 보안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어지면서 이제 급 반등하면서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이 HLB에서 이제 확인시켜주는 바에 의해서 만약에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라면 다시 이제 5만 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권고 판정으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도 이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흐름이라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투자자들은 공포심을 맛봤어요. 엄청난 공포심을 지금 느끼셨기 때문에 한 45,000원, 5만 원 이 주가 회복을 하면은 또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믿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정리되는 부분까지는 좀 심리적으로 좀 멘탈이 강한 중심을 좀 잡고 보셔야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항상 이렇게 HLB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큰 이슈가 터지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신규 진입을 당장 내일이라도 해도 괜찮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신규 진입은 지금으로서는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대응이 좀 민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매수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고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급변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주식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종목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한 답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특징주가 삼성증권이네요. 요새 증권가 이쪽도 실적이 엄청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HLB는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적당하지 않는다면 삼성증권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적당한 종목일 것 같아요. 변동성이 막 그렇게 크진 않나요? 그렇죠, 맞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또 2분기 어닝 시즌 이제 본격 시작되면서 실적 관련해서 차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2분기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이 부분이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브로커리지 수익 호조에 따른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삼성증권의 그 서프라이즈 실적 기대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1분기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요. 84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 지금 예상되는 그 거래 금액이 118조 1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굉장히 급증하는 효과 때문에 이제 수수료 수익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액 자산가 기반의 이제 자산 관리 서비스하고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 로보골링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적 개선 8월 첫 주에 아마 실적 발표 예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8월 첫 주. 늦어도 8월 둘째 주에는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이제 신호에 지금 포착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드는 신호들이 지금 연달아서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 지금 또 기술적으로 단기 이중 바닥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바닥 반등, 이중 바닥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가격을 보유,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좀 책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또는 이제 14만 원까지 좀 노려보시는 매매 공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대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덜하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 초보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께서 접근하시기 상당히 용이한 증권주, 그 안에서도 삼성증권 만나봤습니다.